탈레스, 기원전 500년경에 활동했던 최초의 수학자죠. 이후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등 기라성 같은 수학자들이 쏟아지면서 진짜 수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수학자들의 활동만 놓고 본다면 본격적인 수학의 역사를 2500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메이징! 2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인데 그 당시 원과 삼각형을 작도하고 증명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인류의 역사를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던 20만 년 전으로 잡더라도 2500년은 80분의 1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인류는 삼각비를 만들어 지구의 둘레를 측정 없이 알게 되었고 대항해 시대를 열었으며 로그와 미적분을 만들어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안착시켰죠. 인류가 만든 위치이기 수법은 이진법을 사용하는 디지털로 진화하여 블랙핑크의 멋진 공연 영상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산기를 만들던 수학자들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탄생시킵니다. 헐! 79년간 원시인으로 살던 노인이 신의 계시를 받아 80평생의 마지막 1년을 일론 머스크처럼 살았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수학은 80분의 1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서는 유클리드 원론, 프린키피아 두 권입니다. 물론 부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도 쟁쟁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관점에서 두 권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유클리드 원론과 프린키피아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압도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클리드 원론의 저자 유클리드는 기원전 300년경 당시 세계 지식의 허브였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활동했던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수학을 집대성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원론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합니다. 여러분 안녕, 유클리드입니다. 이런 머리글조차 없이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진짜 건조하게 시작하는 이 책은 23개의 정의, 10개의 공리, 465개의 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학책들이 수학을 완성하는 1850문항, 엔젤을 표방하는 것에 비해 앞 두 부분, 정의와 공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별것도 아닌 이 10개의 공리만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465개의 모든 정리를 아우르게 됩니다. 유클리드가 달랑 10개의 검으로 수학이라는 제국을 평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 아인슈타인, 러셀과 같은 수학자들은 물론 칸트, 링컨과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도 유년기의 원론의 놀라운 시스템에 빠져 수학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죠. 원론은 한마디로 과학자들의 성경이었으며 이후 많은 과학서들이 원론의 방식으로 서술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등 교과서와 고등 기하 교과서도 원론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로 대표되는 찬란했던 그리스 수학의 시대가 끝나고 유럽은 천년간의 중세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철학은 종교의 시녀이다. 이 시기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말할 수 없었고 자연의 운동은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흑사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았고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이야기하면서 종교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87년 불세출의 천재 아이작 뉴턴이 책 한 권을 던지는데 이게 바로 프린키피아였습니다. 뉴턴은 이 책으로 단숨에 과학계의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린키피아의 구성은 이러합니다. 정의, 공리, 정리. 맞습니다. 놀랍게도 원론과 같습니다. 뉴턴은 물리학자답게 질량, 힘, 속력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운동에 관한 3가지 공리를 제시합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뉴턴은 이 3가지 공리를 믿으면 자연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인 것입니다. 프린키피아의 풀네이밍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인데 여기에는 행성의 운동, 밀물과 썰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책은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프린키피아는 대놓고 수학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은 관측 기록에 의한 것이지만 프린키피아는 행성이 타원궤도를 돌 수밖에 없음을 수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프린키피아를 기점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신의 계시를 넘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종교에서 과학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원론과 프린키피아, 이 두 권의 책 덕분에 인류는 수학에 눈을 뜨고 과학혁명을 일으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리로 시작하고 수학책이라는 점, 이게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걸까요? 슈타인 선생님? 아니, 내가 답답해서 나왔어. 대한민국 학생들 너무 똑똑하긴 한데 수학을 외우려고 들어. 그리하면 외운 문제도 풀기 힘들지. 원론과 프린키피아의 위대함은 연역법을 사용했다는 점이야. 과학은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귀납법을 사용하니까 온도가 1도만 바뀌어도 새로운 실험이 되지. 하지만 수학은 연역법을 사용하니까 제대로 증명해서 사용한 이론은 조건이 바뀌어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게야.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이 몇 개 있는 줄 아나? 무려 400개가 넘어. 자네들은 몇 개나 증명할 줄 아나? 나는 어렸을 때 삼촌이 숙제를 내주는 바람에 스스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봤어.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나는 미분기하학을 쓸 수 있었고 수학의 힘으로 상대성 이론을 만들 수 있었지.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려면 철벽 수학을 결국 수학의 어떤 이론을 받아들일 때 연역법을 사용하면 수학을 자유롭게 확장시킬 수 있고 귀납법으로 외우기만 하면 그것조차 안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은 연역적인가요? 귀납적인가요?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